네, 안녕하세요. 역시 TV 준삼촌입니다. 오늘 또 우리 중2 친구들을 위한 중2 역사 조선 24 8번째 강의 서원과 향약 들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만약에요. 사화 이후에 지방으로 내려온 살림 세력들이 다시 정치적 기반을 만들고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답을 뭐로 해야 된다? 그렇죠. 서원과 향약이라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 서술형 문제에 봤던 것 중에 제일 흉악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배우게 될 향약의 4대 덕목 있죠. 그 4대 덕목을 전부 다 적는 문제를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있으셨었거든요. 그때 그거 보고 야, 이 선생님 정말 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먼저 볼 거냐면요. 자, 서원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기구이긴 한데 이 서원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시험 문제 첫 번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옛 유학자 제사도 지내고요. 지방 양반들 그 아이들 교육기관이기도 하고요. 지방 양반 자제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성리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붕당의 근거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서원의 기능이에요. 붕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인들도 이제 지역이나 정치적 의견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붕당이 이제 살인들이 갈라지면 살인들의 균열을 그 붕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처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정당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기능, 서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라는 것도 물어보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친구들이 요거 때문에 완전 멘붕이 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최초의 서원이 있다고 칩시다. 서원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처럼 학교겠다, 그죠? 학교니까 학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학교 이름이 백운동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 그러면 이 학교에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장 선생님 있겠다, 그죠? 그 교장 선생님 성함이 주세붕 교장쌤이에요. 교장쌤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짱 잘 가르친대요. 그래서 짱 잘 가르치면 이 학교가 짱 잘 가르친다라는 인증을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황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서원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간 거는 최초예요. 이왕이 여기는 너무 교육기관으로서 좋은 곳이니 임금님께서 좋은 교육기관 마크를 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이 학교의 이름을 새로 지은 간판을 내려줘요. 자, 다시 얘기입니다. 임금님이 이 학교의 이름을 새로 지어서 간판을 내려준다고요. 이 학교 원래 이름 뭐라 그랬죠? 원래 학교 이름 뭐라 그랬죠? 백운동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주세붕쌤이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그대로인데 임금님이 새로 적은 간판을 선물로 줘요. 자, 지금 용어로 치면 간판이고요.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쓰면은 현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거를 선물로 주는데 이렇게 임금님이 하사하신 간판을 선물 받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액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액. 자, 사액. 이렇게 그래서 간판을 선물 받은 서원들을 사액서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액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임금님한테 간판 선물 받은 모든 서원들을 다 사액서원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액서원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존재하냐? 여기는 더 교육에 신경을 쓰라고 국가에서
토지, 노비, 서적을 지원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액을 받아서 백운동 서원이 이름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이제부터 백운동 서원이 아니라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백운동 서원 주세봉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기는 잘 가르쳐서 이황이 건의를 해서 현판을 선물을 받았어. 이렇게 현판 선물 받는 행위를 사액이라고 불러. 이렇게 현판을 선물 받은 서원들은 다 사액 서원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최초 사액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선물해준 간판에 학교 이름을 소수라고 적어놔서 얘는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까지 끝을 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이 향약입니다. 자,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시험에서 그 사화 이후에 몰락한 사림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정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근간 두 가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하고 서원하고 향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약은 향촌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보면은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향촌 자치규약이라고 나옵니다. 이른바 원래 갖고 있던 전통 약속에다가 전통 조직체 약속에다가 여기다가 무슨 윤리를 섞으면서 유교 윤리를 혼합을 하면서 네 가지 덕목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첫 번째 덕목은 뭐가 있냐면 좋은 일은 서로 권해라. 좋은 일은 서로 권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덕업상권이라고 불러요. 좋은 일을 서로 권해라. 두 번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규제를 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실상규. 잘못이 있으면 서로 규제를 해라. 그 다음에 예와 풍습은 서로 나누어라. 예속상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라. 환난상휼.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사실 보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에요. 뭐 좋은 일 있으면 서로 권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바로잡아주고 예의와 풍습은 서로 알려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보편적인 진리들을 이제 향촌에 뿌리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자치규약으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거죠. 이 향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여치 향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맞게끔 수정을 한 건데 이 보급 과정을 보면 처음에 누가 이거를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었냐면 조광조가 시도를 합니다. 앞에 기묘사바 나왔던 조광조가. 근데 이제 성공은 하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향약 보급에 성공을 하는 사람은 이황과 이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향약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에 있는 백성들로부터는 저 위에서 한 자리 하셨다는 어르신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어려운 말 쓰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양반 어르신 하고 그 양반 어르신 중심으로 뭉치게 돼. 그래서 양반 중심 신분 질서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저 어르신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넘사벽적 존재들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향약과 서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세력의 정치 기반을 강화시켜준다? 그렇죠. 사림의 기반을 강화시켜준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나중에 선조 때 복귀는 해요. 선조 때 복귀는 하는데 얘네들이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사림이 분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림들이 분열이 되면은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림이 분열하면 법붕자를 쓰고 정당할 때 당자 써가지고 이거를 뜻이 맞는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붕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붕당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정치하는 정당들 있죠. 그 정당들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붕당들이 왜 갈라지는가 원인을 보면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이 관직은
살인들이 주로 들어가던 3사 원관직 있죠. 3사 원관직 관리 임명권, 그러니까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다음에 2조 전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찍고 나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2조 전랑을 누가 할 건가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갈라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가 문제인데, 자, 살인 중에서도 원래 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래 정치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성세대라고 부르죠. 자, 정치를 오래 해먹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진세력이라고 부르겠죠. 영한 사람들. 이렇게 기성세력들이 만들어서 형성된 분파를 우리가 서인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신진세력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인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살인은 양쪽으로 쫙 갈라진 거야. 동인서인. 양쪽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쫙 동인서인. 근데 오래된 건 뭐라고? 이제 지는 해잖아. 지는 해. 서쪽은 지는 해잖아. 오래 떠 있었어. 지는 해야. 근데 동쪽은 새로 뜨잖아. 그럼 동인은 이제 신진 세력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게요. 또 얘네들을 분류할 때 또 무슨 말을 쓰냐면, 얘네들이 있었던 지역이 있죠. 지역에 따라서 학파를 부르거든요. 이쪽은 경기도 충청도에 주로 있었어요.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그래서 얘네들을 기호학파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영남지방에 주로 있었거든요. 영남지방에 지금 경기도 경상도 쪽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영남학파라고 불러요. 자, 이 서인, 시읒이죠. 시읒, 서인, 시읒, 서인, 시읒, 서인, 시읒, 서인, 시읒, 서인, 시읒, 서인, 시읒, 시옷이니까 이 서인파의 우두머리가 바로 누구냐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동인, 이응 두 개죠. 이름에 이응 두 개 들어갑니다. 이 동인의 우두머리가 김효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학문적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잖아요. 학문적 뿌리도 틀려요. 이 심의겸 쪽은 누구로부터 내려온 유파들이냐면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자, 이 얘기는 나중에 뒤에 따로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의 학파를 뒤로 이은 사람이냐면 이이나 성혼을 이은 사람들이고요. 성혼을 이은 사람들이고 성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김효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냐면 from 이황과 조식이라는 사람의 학문적 뿌리를 따라간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들이 학문적 성격이 되게 틀려요. 이황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질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치를 굉장히 중시해요. 안에 뭐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치 중시. 이거는 뭐 근본 원인. 그러니까 이거로 따지면 성적, 눈에 일단 나온 성적만 중시했던 학파라고 보면 되고, 이쪽은 열심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보는 거로 일단 비유는 할게요. 뒤에서 계속 볼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렇게 동서인으로 갈라지는데, 얘네들이 갈라지게 된 원인을 봤더니 아까 앞에 잠깐 이야기했죠. 무슨 관직에 대한 임명 문제 때문이었다?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의 임명 문제 때문이더라. 이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은 앞으로 이야기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 이조전랑이 대체 어떻길래 이것 때문에 살인들이 다 분열이 되었는가 봤더니, 첫 번째, 자, 학급관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3사 인사권. 또 얘네들이 후임을 추천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중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서인과 동인으로 양쪽으로 쫙 갈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꽤나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교과서가 출판사별로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 동인하고 서인하고 분열된 시점이 있죠. 이 분열된 시점이 교과서별로 미묘하게 틀려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아예 거론을 안 하고 넘어가는 교과서도 있고요. 이거를
명종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고 선조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어서 여러분 교과서나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를 보고 이게 명종 때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선조 때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좀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중위 역사 조선 24 8강 오늘 서원, 향약 그리고 사림이 분열돼서 형성되는 붕당까지 이 내용 한번 봤고요. 자, 오늘 조금 더 내용이 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멋지게 너무 잘 따라와 주셨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고요. 지금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